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흑 인터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 이제 전쟁으로 더 커진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벌써 이스라엘 군이 가자 주변 총집결해서요 대규모 지상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 경제적인 측면 좀 집중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KBS 박종훈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네. 전 세계가 다시 전쟁의 시대로 돌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정말 끔찍한 얘기들을 자꾸 말씀드리게 돼서 좀 안타까운데 네. 어쨌든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확전되느냐. 예. 사실 지금 기로에 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두 가지 측면에서가 문제인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이제 피해 보복을 선언했으니까 네.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이 부분이죠. 보복을 하는 또 네. 국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마스는 사실은 여기에 하나의 정치 집단, 네. 무장 집단에 네. 불과하고 네. 이 일종의 보복을 하게 되면 팔레스타인의 일반 가자 주민들, 민간인들은 사실 또 다른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아랍권 전체로 어떻게 바뀌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또 하나 이제 확전에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이 레바논 쪽, 즉 예.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레바논 쪽에 있는 헤즈볼라에서 예. 과연 공격에 개입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앞으로 굉장히 핵심 포인트로 있을 것 같습니다. 헤즈볼라가 또 미사일을 공격하고 나섰잖아요. 네. 근데 그걸 또 가만히 두고 볼 또 이스라엘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 지상전의 경우에는 현재 악시오스 미국의 이 뉴스 미디어에서 뭐라 그랬냐면 일단 통화를 했다. 이스라엘 총리하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서로 통화를 했는데 예. 그 결과 사실 이제 지상전 투입을 얘기를 했고 예. 바이든 대통령이 굳이 말리지 않았다라는 특종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지상군 투입 가능성은 현재 워싱턴 포스트 주장에 따르면 48시간 안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예. 그것이 현재로서 큰 문제고요. 헤즈볼라를 제가 거론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하마스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본인들 주장은 한 4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하지만 네. 한 1.5만 명 정도 네. 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근데 헤즈볼라의 병력은 6만 명이 넘거든요. 아, 예. 그래서 만약에 헤즈볼라가 지금 현재는 박격포 공격만 예. 지금 현재 이틀 넘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직접 개입을 하게 되면 이 문제가 예. 굉장히 크게 확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레바논과의 확전 그러면 저 옆에 이란도 있고요. 네. 그 뒤에 또 사우디나 또 다른 아랍 국가도 있고요. 이거는 또 엄청나게 또 커질 수도 있는 일인데요. 네. 근데 현재까지는 어쨌든 그 확전의 이 결과가 너무 끔찍하다는 걸 서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통제된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그런 전망이 조금 더 많긴 합니다. 그런데요, 하마스는 무장 투쟁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좀 조용했잖아요. 몇 년은. 네. 갑자기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는 뭡니까? 네. 결정적인 이유는요? 일단 이걸 외신에서는 딱 한 가지 이유만 계속 꼽아서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일단은 사우디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네. 서로 평화 외교 모드. 관계가 예. 평화 모드가 있죠. 예.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이미 아브라함 협약이라 그래서 UAE나 아니면 바레인하고는 이스라엘이 외교 관계가 개선됐거든요. 네. 근데 여기까지 간 상태에서 사우디까지 예. 만약에 외교 관계가 개선되게 되면 하마스 같은 경우는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교적 고립이 일어나겠죠. 예. 특히 하마스 같은 경우는 수니파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니파 입장에서는 이게 수니파 다른 국가들이 다 사우디가 이스라엘하고 순위파의 또 대장 네. 국가입니다. 그렇죠. 사우디하고 지금 말씀드린 UAE나 이런 나라들이 다 수니파이기 때문에 네. 수니파 내에서 이게 또 같은 무슬림이라도 수니파 내에서도 고립이 되니까 일종의 굉장히 좀 긴장하고 예. 공포에 어떤 휩싸였던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인데 여기에 제가 하나 더 붙이자면 네. 사실은 네타냐후 총리가 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예. 이번에 3기 집권이거든요. 네. 근데 3기 집권 일어나기 직전 작년 연말 직전까지 사실 네타냐후 총리가 어떤 문제에 시달렸냐면 온갖 부패 비리 사건들이 터지면서 네. 이게 사법부하고 이 굉장히 갈등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를 장악하려다가 또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거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장의 최대 시위가 일어났고 심지어 이스라엘 내에서는 내전 상황에 가까웠다 이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자, 네타냐후 총리는 정치적 위기에 코너에 마구 몰렸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긴장이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강공책을 쓴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지금 현재 공격을 현재 하고 또 이제 현재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을 받고 있는 가자 지구뿐만 아니라 서한 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요르단강 서한 지구인데 이 요르단강 서한 지구는 서울시의 한 10배 정도 면적이 되고요. 가자 지구는 서울시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요르단강 서한 지구를 강제 병합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국제법상으로 문제가 있는 불법성이 있는 그런 이스라엘 정착존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가자 지구도 뭐 계속 시시때때로 공습을 했거든요. 자, 이렇기 때문에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어쨌든 외부의 적을 계속해서 만들었네요. 네, 이거 뭐 그래서 갈등을 그러네요. 훨씬 더 키워왔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마스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제 기회로도 본 거죠. 왜냐하면 야 이거 이스라엘이 내분이 일어났네. 이때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게 아닌가.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현재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하마스에서 이런 어떤 끔찍한 잔혹한 일종의 침략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성님께서 이유가 뭐가 됐든 민간인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을 납치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이렇게 억압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긴장이 계속됐어요. 참 이 전쟁으로 커지면 큰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이건 뭐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직접적인 영향이고요. 이거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누가 뭐라 그래도 하마스에서 이렇게 정말 끔찍한 공격을 한 건 정말 비난받아야 마땅한 그런 일이거든요. 이제 근데 어쨌든 그 원인과 그다음에 그 후폭풍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그래도 또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과연 이제 중동 지역의 질서가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겁니다. 결국 하마스에서 결국 노렸던 것은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이 서로 수교하는 것을 어떻게든 지연시키고 동시에 팔레스타인 쪽에서 하마스가 인기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마스의 가자 지구 사람들이 예를 들어 하마스를 지지하느냐 자기들이 원해서 이 지금 하마스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마스는 이 갈등을 고조시킴으로써 어떤 영향을 또 하고 있냐면 사실은 팔레스타인인들의 통합이나 이런 것들을 이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하마스의 그 어떤 현재 목표대로 진행된다 그러면 중동 질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하마스하고 서로 대립 관계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어쨌든 하마스 편을 드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사우디아라비아도 그건 정확하게 좀 봐야 되는데 빈살만 왕세자가 팔레스타인인의 편에 쓰겠다고 한 것은 결코 하마스 편에 들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통화를 하면서 팔레스타인의 인들의 위에서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동 질서에는 아직까지는 되게 작은 파장이지만 앞으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또 지상전을 감행하면서 만약에 일반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희생이 생기게 되면 지금 희생 당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점점 더 커지게 되면 중동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우디가 지금 미국 편, 이스라엘 편에 서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 한국이 계속 지금 소환되는데요. 이 전쟁과도 같은 이런 위기에서 그 이유는 뭡니까? 이제 한국이 소환된 건 정말 엉뚱하다 할 정도인데 이게 갑자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게 전부 다 한국에서 보내준 60억 달러 자금 때문이다. 이란에 동결시켰던 이란 맞습니다. 자금. 그게 원래 어떤 돈이냐 하면 이란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이란에 우리가 석유를 산 다음에 그 원유 대금을 사실 원래 지불했어야 되는데 미국이 그동안 못 주게 했죠. 근데 문제점은 미국인 인지를 풀어주면서 그 대가로 엉뚱하게 한국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 대가로 지금 한국한테 니네 돈 줘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미국이 지금 이렇게. 그렇죠. 사실은 이게 외교에서 정말 중요한 게 명분과 그다음에 시기와 방법인데 문제는 이 60억 달러를 지급할 때 미국의 인지를 풀어주면서 그것도 바이든 대통령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게 공화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격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소환된 거거든요.
이게 문제점은 뭐냐면 이란이 뒤에 있다라는 게 공화당과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이고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 증거는 없다. 왜 네. 그러냐면 이란이 뒤에 있다는 걸 만약에 미국 정부가 인정하게 되면 네. 그 60억 달러 때문이네라는 공화당의 주장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거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네. 문제는 처음부터 이 돈을 줄 때 명분이 진짜 중요한데 네.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미국 인질을 풀어줄 때 우리 돈을 줬단 말이죠. 미국에 네. 또 허락이 있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미국 정치에 소환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거론되면서 이스라엘의 이런 어떤 참혹한 공격에 한국이 지급한 돈이 사용됐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물론 반격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거 이란한테 허용해 줄 때 용처를 절대로 이렇게 무기나 이런 데 쓰지 못하도록 전쟁에 쓰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란이 다시 반박을 했죠. 이거 원래 우리 돈인데 네. 원래 한국으로부터 받을 돈인데 너희들이 뭔데 용처를 제한해? 이렇게 반박을 해버리니까 다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권에 힘이 실리면서 자꾸 우리나라에서 지급한 돈이 미국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좀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준 돈으로 이번 그 테러나 이번 전쟁에 전쟁과도 같은 이런 공격에 지금 쓰였다는 그런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네네. 아직은. 네. 어제까지 없고요. 이게 현재 정치적 어떤 이용 대상이 됐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전혀 증거도 없고 좀 약간 우리 입장에서 좀 억울한 일이죠. 자, 한국 외교가 지금 참 잘해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 이후에 국제 유가가 4% 상승하면서 유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자꾸만 이제 이스라엘이 산유국이 아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 천연가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일종의 산유국에 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산유국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국제 유가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아직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확전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데다가 그렇죠. 지금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동에서 어떤 식으로 다시 질서가 재편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외교적으로 정말 중요한 게 그런 재편 과정에서 우리가 외교적 노선을 정말 철저하게 잘 어떤 원칙을 가지고 명분을 정확하게 세우면서 만들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매번 어떤 특정 이제 국제 세력은 자꾸 이제 우리나라를 활용하려는 악용하려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원칙과 명분을 정확하게 세워가면서 외교 전략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휩쓸려서 국익에 훼손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외교 전략을 잘 세워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할 건데요. 지난번 중동 전쟁 때 5.18 파동 있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무력 긴장 때 세계 경제는 어떻게 반응했고 우리한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시간을 한 번 더 갖겠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서 중동 전문가와 함께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KBS 박종훈 기자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현정 씨. 네, 퇴근길 도로 상황이